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1월 4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깨난 미국 시장은 이틀 연속 하락을 하면서 연초에 하락을 이끌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저께 나스닥이 1.6% 하락했었는데 오늘도 나스닥이 1% 이상 하락합니다. 지난주까지 9주 연속으로 상승해서 9주 랠리가 진행이 됐었는데요. 10주째에서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의 하락 원인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약화됐다라는 쪽에 포인트가 맞춰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12월 달에 FOMC 회의에서 제롬 파월이 성명성을 통해서 금리 인하를 논의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로 인해서 2024년도에는 금리 인하를 3번 정도 할 거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죠. 그것이 금리 인하 기대감을 키우면서 미국 시장을 계속해서 상승을 이끌었었는데요. FOMC 회의가 있으면 한 달 뒤에 그 회의 내용, 의사록이 공개가 됩니다. 오늘 새벽에 의사록이 공개가 됐죠. 이 의사록 공개에 의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약화됐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내렸는데요. 내용을 보면 조기금리 인하에 대해 나설 가능성이 불확실하다가 일단 결론이고요. 이사들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기준금리는 정점에 도달한 것 같다. 그래서 금리 인하 할 수는 있는데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지는 불확실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는 논의를 한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연준위원들은 약간 불확실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제롬 파월은 있는 그대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서 이제 점도표로 3번 나오니까 이제 3번 정도가 나온 거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제롬 파월은 금리 인하 논의했으니까 얘기한 거고 연준 이사는 논의했지만 불확실하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금리를 추가 인상이 적절할 수 있는 방식으로 경제가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또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금리를 제한적으로 유지를 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제롬 파월의 금리 인하 얘기를 하면서 미국 시장에서는 금리를 7번까지 내릴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FOMC 회의가 올해 8번이 있어요. 1월부터요. 근데 8번 중에서 그 FOMC 회의 8번 중에서 선거 전 한 번은 금리를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7번 남죠. 근데 7번 다 내릴 수 있다는 얘기겠죠. 도이치뱅크에서도 6번이겠고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또 JP 모건도 5번을 얘기했습니다.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무려 3%나 내릴 거다. 그런 얘기까지 했었는데요. 금리 정상화가 그렇게 중요하게 바로 다가와야 될 상황 정도로 미국 경제가 안 좋은가? 그런 생각도 들었었는데요. 어쨌든 제롬 파월의 발언이 의사록에 의해서 공개가 됐지만 그도 틀린 말을 한 거 아니고 연준 의사의 실제적 의중은 또 다른 그런 상황이었다. 이런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로 인해서 미국 시장은 일단 조정이 이틀 연속 들어온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0년물 국채금리가 장중 4%까지 올라가 버리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요즘 국채금리가 5%까지 갔다가 3%대 중반까지 밀렸다가 다시 4%로 가면서 원달러도 계속 오르는 그런 기현상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약화되면서 시장을 약간 눌렀다. 이런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저께 미국 시장 나스닥을 하락시켰던 가장 기본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애플의 하락이었죠. 애플이 중국에서 수요가 둔화되면서 올해 17% 손실 가능성을 제기했던 바클라이즈의 리포터가 애플을 4% 하락시켰고 시장을 다 하락시켰는데 오늘은 테슬라가 4% 하락했습니다. 돌아가면서 하락하는데요. 지난해 판매 증가세가 둔화됐기 때문에 올해는 더 고전할 거다라는 시장의 관측이 나왔고 그게 테슬라 주가를 밀어내면서 나스닥을 또다시 1%대 밑으로 흘러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국제유가는 또 3%가 올라버렸습니다. 이란에서 폭탄 테러가 일어나면서 유가세 상승에 불을 지피죠. 그래서 다시 국제유가는 72불대로 올라서는 그런 모습도 있었던 하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어쨌든 주가 상승에 걸림돌이 될 만한 뉴스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나스닥 1.1%, 다우 0.7% 하락했는데요. 다우는 드디어 이제 하락을 해서 그동안 이제 횡보세였죠. 요 안쪽에 갇혀 있는 모습이었죠. 지금도 갇혀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밀려서 끝나는 모습이 나왔고요. 나스닥은 조금 더 밀렸습니다. 조금 더 밀려서 21선도 이탈했죠. 어저께 21선 위로 올라오는 모습이 있었는데 20선 밑으로 이탈했습니다. 이 상황으로 가게 되면 오늘 밤에 다시 되돌리지 못하면
62선까지 밀릴 수 있죠. 그동안 주가가 굉장히 강해서 추가적 상승이 예상되는 어떤 여러 가지 시그널이 있는 상태에서 가파르게 되돌리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이 라인을 들어오게 되면 추세 복귀가 되죠. 14,400 안으로 들어오면 추세 복귀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는 모두 슈팅이었나? 뭐 그런 해석도 해볼 수 있겠죠. 어쨌든 나스닥 차트가 다우에 비해서 상당히 불안하게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제유가가 또 내려왔습니다. 국제유가가 4% 올랐습니다. 국제유가를 보시면 서부텍사스 중진료를 보시면 여기 지금 20선 이틀 내려오면서 다시 이 지점까지 밀릴 듯 하다가 다시 20선 위로 올라오면서 캔들이 20선과 5일선을 관통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원래 이런 차트는 이 하락 추세선까지 다시 가는 법인데 여기서 쉽지 않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어떤 흐름이 나올지 봐야 되겠지만 추세적으로는 다시 올라갈 소지를 열어두고 보시는 게 나쁘지 않겠다. 지금 유가도 감산으로는 실패가 나고 있는데 의외의 변수가 나오죠. 그래서 해협을 묶어서 그로 인해서 물 이동을 막아서 유가가 오르는 경우가 생겼고, 또 한 번은 이란에서 폭탄 들어가는데 이게 또 이스라엘에서 진행한 거라면 또 확정 가능성까지 얘기 나오고 있어서 유가에 또다시 유가가 민감해지는 그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가는 사실 장 초반에 좀 밀렸었죠. 장 초반에 69불, 70불을 이탈하는 모습이었었는데 결국은 다시 올라서면서 유가가 올라간 그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삼성전자가 8만원짜리 바로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삼성전자가 그저께죠. 그저께 200원 부족한 79,800원까지 갔었죠. 그런데 애플의 충격에 영향을 받으면서 삼성전자도 밀렸죠. 사실은 저는 오히려 삼성전자가 애플 때문에 수혜를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같이 움직여버리는 상황이 됐고요. 그로 인해서 오히려 이탈을 했습니다. 수급적으로도 보시면은 기관이 어저께 매도를 했고요. 외국인은 안 팔았습니다. 개인만 받아준 상태인데 오늘 이 기관들이 다시 매도를 하는지도 봐야 되겠죠. 사실은 어저께 하락을 기관이 주도를 했어요. 어저께 하락을 기관이 좀 주도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기관의 모습을 봐야 되겠죠. 특히 오늘 윗끌리 만기입니다. 윗끌리 만기라서 기관들의 흐름을 좀 봐야 되는 상황이죠. 기관들이 삼성전자에 오늘 어떤 식으로 저항하는지 봐야 되는데 너무 가파르게 내려왔죠. 이 모습은 딱 코스피와 차트가 거의 비슷한 모습입니다. 차트가 비슷한 모습이고 오늘 기관들이 또다시 삼성전자를 누르는지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받아주는지 이런 거 확인을 좀 하셔야 되는 하루가 될 것 같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코스피가 어저께 2.6% 빠지면서 급락을 했어요. 2.3% 빠지면서요. 그래서 2670대까지 갔던 75까지 갔던 이 코스피가 2607에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거의 2600을 이탈할 것만 같은 그런 느낌까지 왔죠. 이게 딱 삼성전자 차트가 비슷하죠. 근데 이 코스피가 지금 굉장히 좀 기술적으로 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어저께 급락이 차트를 살짝 바꿔놔 버렸어요. 추세를 바꿀지 안 바꿀지는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우리나라는 공매도 금지가 진행이 되고 있어서 아마 조정이 들어와도 결국은 다시 회귀하지 않을까, 이런 해석을 해야 되겠죠. 문제는 뭐냐면 이 조정이 단기 조정이냐 약간 시간을 두고 내려오는 거냐 뭐 이런 상황인데요. 문제는 뭐냐면 수급에 있습니다. 수급에. 아까 제가 어저께 기관이 매도를 했다 그랬잖아요. 외국인은 별로 안 팔았어요. 기관이 추가적으로 매도를 유지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금투세 폐지, 양도세 완화, 공매도 금지, 그러니까 주가 부양에 대한 모든 이슈는 다 나와 있는 상태에서 주가가 갑자기 2% 빠졌다는 것은 좀 과한 모습이 있었죠. 결국 미국의 하락분, 어저께 1.6, 나스닥, 오늘 1.1까지 다 계산하면 우리나라한테 2.3% 맞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나 모든 면에 봐서는 우리나라가 어저께 너무 과하게 내린 상황이 아닐까. 이건 아마도 옵션 포지션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옵션 포지션 상으로 보면은 사실 기관도 매도가 뚫렸고 외국인도 매도 뚫렸기 때문에 이 매도를 일부 살려내는 과정에서 과하게 좀 내린 게 아닐까, 이런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윗끌림 만기인데요. 어떤 식의 흐름이 나오는지 봐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왕복 달리기가 과거엔 좀 있었는지 또한 한번 확인하는 하루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